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내가 지금 첫 번째 영상을 뜨고 나머지 그 뒷부분, 여러분 그 뒷부분을 회원들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줬던 영상 분차트와 추세의 급소까지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영감이 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준 유튜브 영상 중에 그 분차트와 추세의 급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은 내가 할 얘기가 실전 기법 강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분차트와 추세의 급소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지? 이런 거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분차트와 추세의 급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종복이 영상을 보다 보면 여기 있다. 여기 보이죠? 요 영상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이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영상 보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영상 주는 김에 나는 성격이 이런 성격이요. 그죠? 애누리가 없어요. 우선 내가 홍콩 시장하고 저쪽 시장을 조금 더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풀로 틀어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라. 지금 12시 20 몇 분이지? 20 한 3분쯤에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아까는 조그만한 분차트로 5분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분석을 해줬죠. 이거 봐, 리바운드 나오잖아. 이게 리바운드가 나오는 거를 이제 정통 분차트를 30분으로 보면서 추세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마디에서 이 형성된 걸 갖고 보면 25,500에 저점 나오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저점과 저점을 쭉 이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여기가 돌파된 고점, 여기가 된 거죠. 이게 지지와 저항의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얘들이 리바운드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걸 그대로 추세선 3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추세선 3개를 긋다 보면 요거 깨진 게 가장 치명타를 입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그으면 중간선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그러니까 홍콩 시장이 여기서 리바운드가 나오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지수대들은 다 걸러내지. 여러분 그죠? 얘들이 이쪽으로 치고 갈 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죽어버리면 이게 일종의 원형천정형 비슷하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여길 못 넘고 죽어버리면 이렇게 이게 원형천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저것이 이 그림하고 비슷해지면 홍콩 시장은 당분간은 약세 지속이다.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스닥도 하는 거고 국내장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변동성장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주식을 보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봤을 때 봐봐 여러분. 우선 분차트 매매 기법 저항을 갭으로 돌파했죠. 여러분 완타치로 따라가야 먹는 거잖아. 봐봐.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이게 지금 정권 테마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주식을 잡아먹는 기법이라니까. 이게 지금 종가상 금요일날 보면 종가상 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형의 목표치가 여기서 이렇게 N장의 목표치가 크죠. 그죠? 그 주식이 아침에 완타치로 상한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완타치로 상한가 들어가는 주식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라는 거지. 이게 분차트와 급등주를 먹는 기법이라고 했죠. 분차트 기법이. 지나간 거 갖고 얘기하면 다 맞아. 여러분 이게 지금 정권 테마주들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봤더니 정권 테마주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엔젤도 급등했어. 여러분 유엔젤도 지금 보면 이것은 정권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는 못 갑니다. 아까 요 남아산업이나 요런 거하고 차트적으로 비슷한 주식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주식. 이거는 아직 거래가 없어갖고 저렇게 급등형으로는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은 다 끄집어낸다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목은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오픈베이스였던 겁니다. 종목 그냥 막 술술술술 나오지. 여기 초보자들.
그죠? 지금은 놀고 먹는 장.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정도 장이면은 돈 벌기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나머지 풀로다가 한번 틀어드려 볼 테니까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 20분 정도는 틀어줘도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까 10몇 분에서 멈췄을 거예요. 여러분 10몇 분에서 멈췄을 겁니다. 자, 요 정도에서부터 틀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항상 간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거 사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단기 상투가 나와요.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요거 다시 칠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것 중에 매수할 때 자 매수시 양봉에 엄청 중요합니다. 양봉 그 다음에 30분 5분 차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분 차트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이런 걸 갖고 하는데 자, 너무 완벽하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자, 해외 선물 단타 및 추세 매매 할 때 5분, 30분, 60분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 일정하죠?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제 진짜로다가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우량주와 개별주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우량주는 양봉에 30분 차트가 21선의 지지를 보여도 5분 차트가 고점에서 횡보하면 매수하면 안 되고요. 거꾸로 5분 차트에서 20일이 죽었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우량주는 양봉에 30분 차트가 20일이 지지가 되거나 30분 차트가 20일이 깨져도 전고점이 있으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동평균선과 시청자 여러분 이동평균선과 횡선 강도로 따지면 횡선이 50만 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횡선의 장대 양봉이 있는 주식이 20일이 죽어도 이거는 매도보다는 보유 및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횡선의 장대 양봉은 모든 지지선에 있어서 별표 50만 개 제일 우선순위. 이 횡선의 장대 양봉은 모든 지지선에 있어서 우선한다. 그 다음 돌파된 전고점은 모든 지지선에 있어서 우선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봐봐,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저 횡선 얘기하는 거. 횡선, 홍콩 시장 이게 횡선. 여러분 이게 횡선. 이게 횡선이잖아요. 이게 횡선.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바운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 이거 완전 기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000년도부터 어마무시하게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 있으니 이거 갖고 신호매매 시스템 매매가 가능한 정도로 되는 거지. 인공지능이 발달되니까. 알겠어요? 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여러분. 변동성장에서는 최고의 대응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로 나 진짜로 안 튀어나올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 때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스스로 볼 때는 저 가치를 몰라보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종복은 이렇게 장중에 회원들한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틀어주고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런 부연 설명까지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되고 여간 좋아? 종목 받아서 돈 벌지, 공부해서 돈 벌지, 못 알아듣는 거 설명해서 돈 벌지. 돈을 못 벌어도 실력이라도 늘지. 그냥 공개방송이나 이런 데 전전하면은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 진짜로 다 잠수 탑니다. 우량주는 30분 차트에서 21선이 깨지고 5분 차트에서 21선이 깨지는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근데 사자마자 먹고 싶을 때는 30분 차트에서 20일이 지지되는 애.
양봉이 나오고 30분 차트에서 20일이 지지가 되는 종목이 5분 차트가 죽었을 때 매수하면 100길이가 되는 거죠.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개별주는 큰일 납니다. 개별주는 절대로 그죠? 5분 차트에서 21선이 죽고 그 다음에 30분 차트에서도 21선이 죽어 그 다음에 전고점도 죽어 막 이러면 이건 큰일 납니다. 개별주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어떤 개별주? 단기 급등 개별주.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 종목이는 이토마토에서 3년 6개월 넘었어도 저 꼭대기에 있는 개별주를 웬만해서는 추천한 적이 없어요. 목표치가 찬 주식들은. 걔네들이 그 꼭대기에서 더 올라갔는지 거기서 멈춰있다가 급락했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든가 이 종목이한테 회원을 가입했다가 나갔던 사람들이라도 더 잘 아시겠죠? 타마주건 개별주건 전고점을 막 돌파할 때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막 움직이다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탁 하고 치면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날아가고 나면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상담 안 해줍니다. 상담조차도 안 해주죠. 왜?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라고 하지 않죠. 조정 받고 올라갈 때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개별주는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별주? 급등형 개별주는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아니고 급등할 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대신 급등할 때 따라가지만 이격이 크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날아가면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만들어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아주 기초죠 여러분. 기초. 사실 지금 이것만 얘기해도 1시간 지나가요. 테마주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요새 테마주들 안 날아가죠? 그리고 3월 중말순이 테마주는 단기 고점이었어요. 근데 원자력 관련주만 가죠? 원자력 관련주만 가도 한전기술, 한전 KPS 등 일부만 갔죠? 시청자 여러분. 주도주 공략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이. 그건 이따가 한번 보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매수 매도 급등주 기본 패턴이 있는데, 자, 기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분차트가 뭐구나 이게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분차트가 지속상승형이라는 거고요. 요렇게 거래량 증가하면서 고점을 넘어가는 요 타이밍에서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요 타이밍에서 쫓아가라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상승호 행보형이라는 거예요. 상승호 행보할 때는 여기서 미리 사는 게 아니고 보세요. 거래가 실릴 때 거래가 실리고 위로 올라갈 때 쫓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매수의 급소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는 이중바닥형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런 데서 사라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거래가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 보고 거래가 감소했죠. 거래가 감소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거래가 급증하죠. 여기서 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가 급소 지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하락후 행보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락후 행보하고 있는 주식을 미리 사지 말아라. 일반인들은 통상적으로 지속상승형, 상승후 행보형, 고점의 이중바닥형, 하락후 행보형으로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 초보자들은 하락후 행보하는 주식을 삽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하락후 행보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세요? 하락후 행보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분차트에서 하락하고 행보하는 애들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건 뭐냐면 하락후 행보하고 한 번 더 하락하고 행보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지 말고 처음으로 하락하면서 저점이 깨질 때 버리라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끝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처음으로 하락하고 행보하다가 저점이 깨지면 거기서 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하고 행보하다가 한 번 더 하락하면 참아요. 그리고 행보하고 있죠? 참아요. 더 사죠. 물 타죠. 그리고 한 번 더 빠지면 거기서 물어보죠. 불안하니까 이제. 막 한 20%씩 손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서워서 물어보기 시작하죠. 차라리 5% 손실 날 때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상승을 행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5%, 6% 상승한 다음에 행보하고 있을 때는 못 사고 있다가 그게 또 날아가갖고 막 10%, 12% 올라가면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쫓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거기가 단기 고점. 시청자 여러분이죠? 예. 10여 년 이상 온라인 전문가 방송만 하면서 느낀 경험, 노하우, 여러분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기본 샘플인데, 자, 요거 말고 조금 더 세부적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부적인 샘플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추세선 3개가 다 깨지는 자리, 고점의 이중바닥형 모양을 만들다가 죽었죠. 여기가 매도급수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횡보하다가 깨지니까 한 번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락 후 횡보하는 놈을 사지 말고 하락 후 횡보하다 한 번 더 빠져서 N자형 목표치까지 빠진 주식이 N자형 목표치까지 빠진 주식이 이렇게 추세선을 넘어갈 때 추세선을 넘어가며 양봉 쓰고 거래량 쓸 때 매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샘플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자, 이게 급등주 기본 샘플형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주식은 보면 1번 지점이 속임수, 2번 지점이 속임수, 3번 지점이 속임수, 4번 지점이 속임수입니다. 이게 속임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장대음봉 맞았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주식이 안 죽으면 좋은 거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매집의 사원칙 중에 장대음봉, 장대양봉. 자, 매집의 사원칙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매집의 사원칙, 거래량 삼산, 즉 거래량이 섰다 줄고 섰다 줄고 섰다 줄고 하는 거래량 삼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평선 밀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장대음봉, 장대양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파락, 연속양봉.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이 있는데 희한하게 장대양봉 맞은 다음 날은 안 빠지고 다시 장대양봉이 나오고요. 희한하게 개파락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종가 기준은 양봉이 나와요. 근데 그 주식이 이동평균선이 밀집돼 있고 그리고 그 주식이 과거에 거래량이 3, 4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개별주예요. 매집형 개별주. 그런 것도 나중에 강의를 제가 한 3개월 후에 여러분들께 해드릴 건데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얘가 급등주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놓은 다음에 엔터는 뭘로 친다고요? 여러분 엔터는 결국은 분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 분차트를 보시면 바로 그 동그라미 쳤던 지점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상승 후 횡보하고 있죠. 이 손가락 지점에 거래가 섰죠. 매수. 그 다음에 고점의 이중바닥형 상승 후 횡보형. 동그라미 지점 매수. 그 다음에 뭘로 갔어요? 점상한가로 가죠, 여러분. 그죠? 상승 후 횡보하고 고점의 이중바닥형의 지속상승형을 거치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보면 한번 여기서 흔들렸죠? 시청자 여러분. 일봉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점상한가로 가고 나니까 딱 흔들려주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저렇게 흔들리고 나더니 다시 어떻게 올라간 거냐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얘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동일 종목이에요. 동일 종목. 어라? 여기도 또 나오죠? 여러분. 이중바닥형 모양 만들어지더니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가 실려서 쫓아 들어갔더니 상한가. 그 다음에는 완타치 상한가.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어라? 거래가 줄어드네? 이건 더 이상 강하게 못 가겠는데 예측이 되는 거죠. 얘가 800원대 들어가서 2330원까지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기본 샘플링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실리는 종목이죠. 이게 교과서에 실리는 종목이고 그 다음 급등주 기본 샘플 말고 분차트와 추세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유명한 가만있어봐. 쉬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쵸 여러분? 예. 제가 이게 본능적으로 아까 시계를 딱 보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자, 분차트와 추세의 급소는 잠깐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분차트 매매도 추세 매매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게 2007년도 4, 4분기 상승을 잡아준 분차트인데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얘를 보시면 진짜 희한하게 자 여러분 여기 1번 여기 저점 여기 고점까지 보시면요 상승 N자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 첫 번째 검정색 추세선이 깨지니까 하락 N자로 죽고요. 하락 N자로 죽어도 여기 된 거 있죠. 요 돌파된 직전 고점이 횡선해서 지지를 하고 하락 N자로 빠진 것만큼 빠지니까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등을 주는데 보시면 첫 번째 추세선에서 깨진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요 당구장 표시가 있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 이 중간선이 깨졌죠. 이 중간선이 깨지면서 다시 요 세 번째 선까지 왔을 때 반등을 줬으면 즉 요 자리에서 안 깨졌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깨져버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있죠. 시청자 여러분. 뭘 배우셨냐면요. 추세선 3개가 깨졌을 때 이 추세선 3개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죽는다고 그랬죠. 진짜 추세선 3개가 깨져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 줄 때 그 추세선 3번째 거를 못 넘어가죠. 누가 봐도 하락형이라는 게 보이죠. 이건 지나고 난 데이터를 해설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희한하게 추세선 3개가 깨졌을 때도 보면 요 폭만큼 요 파란색 두꺼운 선만큼 빠지니까 올라가고 빠지고 나서 올라가도 요 3번째 추세선을 못 넘어가죠. 3번째 추세선을 못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완연한 하락 트렌드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락 트렌드가 됐어도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삼각형으로 조정을 받았죠. 즉, 요 지점, 시청자 여러분 두껍게 해드려 볼게요. 요 지점에서 지지를 했다면, 시청자 여러분, 요 지점에서 지지를 하고 만약에 올라왔다면 조정이 끝났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지지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해제로 빠지겠다는 얘기죠. 바로 요런 자리가 뭐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에서 무조건 죽는 건 아닙니다. 얘가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추세 유지인데 죽으면 추세가 깨진다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분차트에서도 모든 추세가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자, 이건 지나간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요, 이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형성되는 시장을 한번 보세요. 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최근 시장이거든요. 최근 시장 걸 보시면 2007년도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게 또 뽕났네요. 자, 아마 이제 마우스 갖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건 마우스 갖고.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그림판이 뽕이 났는데, 자,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박스권.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저점이고 고점이 낮아졌죠. 삼각형 패턴이었어요. 여기가 삼각형 패턴에서 얘는 어떻게 됐어요? 갭으로 죽었죠. 갭으로 죽으니까 요 폭만큼 죽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반등을 줄 때 보시면 이 갭 저항과 요 깨진 저점에 저항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죽어야죠. 그러면서 하락 엔자로 빠지니까 여기가 또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말대가 변곡점이었어요. 5월 말대 변곡점에서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전고점으로 와서 한번 조정받았죠. 근데 조정을 받았어도 하락 추세선을 벗겼죠. 하락 추세선을 벗긴 지점에서 지지를 하니까 상승이 크고 조정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N자형으로 올라오죠. N자형의 목표치는 228.5 내외입니다. 지수가 지금 228.5 이상 강하게 못 가죠. 이게 바로 하락엔 상승엔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7년도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면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 지금 시장이 다시 변곡점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또 다시 변곡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정을 받아도 잘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지수대를 기준으로 220이 안 깨요. 217.5 이거 이건 지금 당장 죽는다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217.5가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1800 넘기는 거죠. 1800 넘기는 건 시간 문제고요. 지금 당장 계속 7월 초까지 가면서 1800을 넘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228.5만 넘어가면 그냥 다이렉트로 1800을 찍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가능성이 클까? 이게 또 전문가의 능력이죠. 217.5로 죽을 가능성보다는 232.5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크다, 간다. 이렇게 뭘 갖고? 주도주의 순환매 갖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분차트를 갖고도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수대를 기준으로 현금 100을 갖고 전고점에 저항받는 대형주를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왠지 알아요? 걔네들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 가고 버텨주고 다른 애들이 올라야 나중에 다른 애들이 올라서 조정받을 때 걔네들의 매기가 붙어버리는 거죠. 걔네들이 죽어버리면 매기가 안 붙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2010년 6월 28일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여기에서 이종복이가 지수가 밑으로 죽는다고 했습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여러분? 그죠? 한번 저때 가볼까요? 내가 저런 강의하면 100%야, 여러분. 2010년 6월이었지. 2010년 6월 28일. 2010년 6월 28일입니다. 2010년 6월 28일.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이종복이가 뭐. 그죠? 예. 저때 이후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갔는지 저렇게 목에 핏대 세우고 난리 부르스 치면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게임 오버. 얼마나 떼돈을 벌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쳐졌다가 그죠? 위로 올라갔다가 230대로 올라왔다가 다시 220대로 죽이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장이 올라갈 때 보면 그죠? 저때 떼돈 벌은 거잖아. 이때 떼돈 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저런 완벽한 장이 아니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그만 영상 질 떨어지면 안 돼. 여기서 딱 여운을 줘야 돼. 내가 저런 스타일이요.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기법을 얘기하면 거기에서 나의 의견과 전망을 주는데 저렇게 확정적으로 주면 100%입니다. 내가 요번 하락장에서도 장 반등 나올 때 지금 장이 이평선의 구조만 갖고 얘기하면 여기와 유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해줬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여기 위치에서 이 이평선의 구조만 갖고 얘기할 때 근데 이렇게 큰 장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온 거야 지금도. 알겠습니까? 이 추세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추세를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22분쯤에 시작했으니까 50분이면은 28분 정도 시간 지났네요 여러분. 그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과 같은 시장의 최고의 기법인 거야. 이번에 마지막 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유튜브 사람들한테는 아직 안 먹히니까 대신 나중에 여러분들 해외 선물 매매하고 그러다 손실 나고 막 뒤통수 맞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다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닌 엉뚱한 거보다 손실 나고 막 그래도 이종복이 말 들을 거리라는 후회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다만 지금 정도의 시장이면 충분히 돈 벌 수 있다라는 것과 그죠? 내가 요거 정도는 마지막 영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 얘기가 언제적 얘기라고요 여러분? 2010년도 6월달 얘기. 여기서도 이 강의를 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써먹는 기법이 바로 이 분차트와 추세의 급소, 분차트 매매 기법, 실전 핵심 필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것은 평생 써먹는 기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상승장에서도 조정은 나오거든. 이해가 돼요? 하락 및 급락장에서도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매매만 선호하면은 큰 돈은 못 벌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은 낼 수 있지만은 큰 돈은 못 법니다. 큰 돈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할 때 큰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강세장, 상승장 이런 장에서 주도주, 업종 대표주, 우량주들을 저점에서 잡아서 쭉 끌고 갈 때 큰 돈을 버는 거고 지금 저런 기법은 말 그대로 변동성 장에서 써먹는 기법이라고 하잖아. 그죠? 상승장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 하락장에서도 반등을 줄 때 그럴 때 써먹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런 요 기법은 꾸준한 수익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기법인데
평생 동안 백전백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을 못 번다라는 게 나쁘단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2개 정도 영상이면은 만기까지는.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내일 또 회원들한테 공부시켜 줄 때 영상을 또 뜰 수 있는 게 또 이종복이잖아. 나는 주고 싶어 합니다. 앵갈하면은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FM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고, 부족한 사람들은 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상담이나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소수 정예 요원 안 합니다. 오직 비서실장만이 여러분들을 상담해 줄 수 있고 회원 가입 문의에 관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 6318-1868. 그리고 나는 오직 이토마토에서만 활동합니다. 언제든지 제대로 주식하고 싶으면 연락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영상 이것을 이거 뭐야? 이거 왜 오픈베이스가 나와? 삼성전자 화면에 놓고 가야지. 이거 말 맞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